이제 또 해볼까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이제 한 번 더 볼게요. 체계를 첫 시간에 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국계법, 이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요. 이제 계획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국기법의 계획은 총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수립 대상 지역을 볼게요. 수립 대상 지역. 아까 했던 겁니다. 또 반복하는 거죠. 수립 대상 지역.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광역계획권. 오늘 아침에 이제 문제에 나왔던 거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가 대상 지역이 아닌 거죠. 광역계획권입니다. 광역계획권이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우리 6가지였죠.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해가지고 총 6가지가 있었고요. 도시군 관리계획도 어떤가요? 이걸 기반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렇죠? 시 또는 군 해가지고 총 이렇게 6가지다 라고 봤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자, 이거는 잘 보셔야죠.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을 계획하는 계획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장기이기 때문에 장기라는 말에서 이 장기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 30년 후 이 지역이 어떻게 될까? 그런 플랜, 계획을 짜는 게 이제 광역도시계획이었죠. 장기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이 있어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 둘이 합쳐서 행정쟁송이라고 했죠.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때요? 마찬가지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종합계획이다 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종합계획이었어요. 자,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었죠. 자,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이제 수립하는 계획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이기 때문에 비구속적이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또 마찬가지로 제기할 수 없다.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떤가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과 그리고 정비와 보전에 관한 계획이다. 개발과 정비와 보전에 관한 계획이다. 따라서 이건 국민의 행위에,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계획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적 행정계획이고,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당연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봤던 거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용용용 기도지가 이제 결정이 된다.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용용용 기도지가 이제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계획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것들이 다 결정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보면은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아까 합쳐서 뭐라 그랬죠?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에 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다라고 했었고요.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있나요? 이건 없어요.
이건 타당성 검토하지 않는다. 뭐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타당성 검토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배웠고요. 자, 이제 보면 광역도시계획을 좀 보죠. 광역도시계획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자, 이제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자, 도시를 묶는다. 도시간을 묶는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도시간을 묶는 계획이 이제 광역도시 계획이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광역도시 계획은 일단 특이한 게 지정권자가 등장을 하죠. 지정권자. 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지정권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광역도시 계획은 이제 지정권자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 지정권자가 누구냐? 자, 지정권자. 이걸 먼저 이제 배우고 들어가야겠죠. 지정권자. 누구예요? 국장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된다. 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된다. 자, 이게 이제 특이한 거니까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는 경우. 이걸 봤었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는 경우. 여러분, 그 서브노트에는 이제 2페이지에 나와 있죠?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이런 걸 하나 봤었고요. 또 두 번째 봤던 게 뭐였죠? 광역계획권이 그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저겁니다. 저기 그 서브노트 2페이지죠? 2페이지에 보면 빈칸 박스 친 거 있어요. 그 부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이 자, 같은 도에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자,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가 있고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우리가 나눠서 한번 봤었죠. 자, 첫 번째 거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서울특별시입니다. 하나는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기도 과천시가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서울특별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그 관악구 신림동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이에요.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과천시로 넘어가려면 남태령 고개라는 고개를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도로를 놓겠다. 그래서 이게 도로를 놓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과천시를 이렇게 두 개의 지역으로 이렇게 묶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묶는 행위를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그 광역계획권을 지정권자는 누구냐?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지정권자. 요 둘 사이에 도로를 놓는 거니까요. 요 둘 사이에 이렇게 도로를 놓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과천시 사이에 도로를 놓는 겁니다. 도로를 놓을 때 이제 지정은 이제 위에서 이제 찍어 누르는 거니까 서울특별시의 우두머리는 서울특별시장, 경기도 과천시의 우두머리는 과천시장이 아니라 경기도지사예요. 그러면 이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보다 더 높은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밖에 없죠. 야, 서울특별시장, 야, 경기도지사, 너희 둘 사이에 이렇게 도로를 놔라 라고 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이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밑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요거는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연천군이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이 있고요. 자, 그리고 경기도 포천시가 있습니다. 자, 연천군에서 차 타고 한 40분 정도 가면 포천시가 있어요. 포천시, 이제 여기 물 나면 다 비 오면 다 죽는 데가 이제 연천군인데, 자, 요 둘 사이에 이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로를 놓겠다. 라고 했을 때, 요거 도로 놔라. 라고 이제 지정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경기도 연천군의 우두머리는 경기도지사. 연천군이니까. 여기 연천군의 우두머리는 군수인데, 군수보다 더 높은 사람은 도에 속해 있으니까 도지사가 되는 거고요. 경기도 포천시의 우두머리는 포천시장인데,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 도지사밖에 없죠. 그래서 도지사가 마찬가지로, 자, 너의 두 지역 간에 다리를 놔라. 도로를 놔라. 라고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하고 도지사가 여기 지정권자가 됩니다. 국장과 도지사. 자, 그럼 이제 위에 거 먼저 볼게요. 위에 거요. 지정권자를 이렇게 봤으면 이제 두 번째, 수립권자가 이제 등장해요. 국장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과천시 사이에 도로를 놔라 라고 이제 국장이 지정을 해버리면 그 밑에 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죠. 구체적인 계획, 디테일한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에 있는 거니까 특별시장과 경기도 과천시장을 상대로 해서 도로를 놔라 라고 했으니 이 두 사람이서
이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서울특별시의 우두머리는 서울특별시장, 경기도 과천시의 우두머리는 경기도지사, 둘이 합치면 시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립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공동수립 원칙이다.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에는 시도지사 공동수립 원칙이다. 공동수립 원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얘네가 시도지사가 둘이 만나가지고 악수하고서 그래요. 우리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과천시 사이에 도로를 놓읍시다. 라고 이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거 맞게 한 건지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다시 승인권자를 찾아가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권자. 그럼 승인권자는 누구냐? 국장이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하게 되면 시도지사가 다시 승인권자한테 가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다시 갑니다. 그래서 국장으로부터 다시 승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가 지정해 놓으면 수립권자가 수립을 하게 되고요. 다시 승인권자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백하는 거죠. 사실은. 백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할 건데 맞게 한 건지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국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이 도로를 놓는 게 국가 관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국가 작용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도로를 놓겠다라고 해서 국가 계획과 관련되거나 또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 다음에 3년 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3년 안에 승인 신청하러 오지 않는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자, 그래서 3년 내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이 2가지의 경우에는 누가 수립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경우에는 국장이 뿔이 나서 혼자 수립한다. 국장이 단독 수립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국장이 이제 승인까지, 수립권자 나오고, 지금 국장이 이제 승인권자가 된 거죠. 또는 국장이 단독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볼 게 또 하나 예외가 있어요. 예외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수립에 대한 예외를 말하는 거예요. 수립에 대한 예외. 자, 지금 보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것도 예외적으로 이제 국장이 단독 수립하는 경우가 분명 있기는 한데,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이 시도지사가, 우리 못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단어가 요청이에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3인이 짱구를 맞대고 공동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3인이 공동 수립한다. 요청하는 경우에요.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국장 3인이 공동 수립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다 끝났어요. 밑으로 내려오면, 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예로 경기도 연천군이 있고 경기도 포천시가 있다. 둘 다 같이 경기도 안에 다 속해 있는 거죠. 근데 이 지역 간에 이제 다리를 놓겠다, 도로를 놓겠다, 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위에서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도지사가 지정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수립권자는 누구냐? 자, 수립권자는 여기 경기도 연천군의 우두머리는 연천군수, 경기도 포천시의 우두머리는 포천시장. 그래서 시장 군수가 되겠죠. 시장 군수. 그래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시장과 군수가 만나서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이제 이게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지역의 범위가 작기 때문에 국가계획은 관련이 없어요. 요거는 관련이 없는데, 자, 승인 먼저 할까요? 시장군수가 수립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럼 승인권자는 누구예요? 이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시장군수가 수립한 다음에 누구한테 가요? 다시 도지사한테 간다는 거예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예요. 그런데 이 시장군수가 수립한 다음에 3년 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3년 내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 3년 내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 누가 수립한다?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한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예외가 있죠. 여기까지 보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여기서 2가지가 나와요. 2가지요.
자, 수립에 대한 예외입니다. 이 수립에 대한 예외가 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지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공동 수립이 원칙인데 아 우리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시장 군수가 요청하게 되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시장 군수 도지사 3인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시장 군수 그리고 도지사 3인이 공동 수립하게 됩니다. 자, 시장, 군수, 도지사 3인이 공동 수립하게 된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서 시장, 군수가, 자, 여기서, 이번에는 시장, 군수가, 아, 우리 못 해먹겠다. 이거 우리 하지 말자.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자, 협의한다 그러는데, 자, 협의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출제 단어가 협의 요청입니다.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협의라고 하는 게 미룬다라는 뜻이에요. 미룬다. 그래서 우리 못하겠다. 우리 딴 사람한테 좀 해달라고 하자. 그래서 협의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한다라고 하는 거죠.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한다. 그래서 이 과정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나와요. 수립권자. 그러면 되게 많죠. 누구예요? 위에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국장이 단독 수립하는 경우가 있죠. 국장. 그리고 여기 시도지사 원래 시도지사. 그리고 여기 또 시장군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예요. 합치면. 그러니까 이 나눠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고 합쳐서 묻는 경우가 있는데 합쳐서 묻는 경우를 오히려 더 많이 틀리세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또 봤던 게 조금만 더 볼게요. 지우고. 지우다가 끝나요. 이거 필기하기 싫으신 분들은 필기 안 하셔도 되는데 책에 다 있는데 혹시 그냥 요즘에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으세요. 이렇게. 그게 더 빠르죠? 이거 뭐 그냥 책에 다 있는데 저기 혹시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빨리 쓰고 빨리 지우는 편이어서 예 그냥 스마트폰으로 확 찍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수립 절차를 볼게요. 수립 절차. 지난 시간에 수업을 많이 하긴 했네요. 아직도 못 왔어요. 오늘 할 거. 자, 수립 절차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볼 거예요. 계획이 3개니까 절차도 당연히 계획에 따른 절차가 3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저도 뭐 민법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거, 예. 네,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먼저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이요. 아까 했던 거니까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제 지정권자가 등장한다 그랬죠. 이제 먼저 이걸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셔야 돼요. 지정권자요. 누구예요? 국장하고 도지사. 그렇죠? 지정권자가 있었죠. 지정권자. 국장하고 도지사. 자. 오늘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일 가면 어차피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지정권자가 있었는데 어디 있더라? 광역도시계획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수립권자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승인권자 이렇게 좀 나눠서 보셔야 돼요. 수립과 승인해주는 자 이런 자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립권자가 등장하고 승인권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 수립권자는 아까 누구냐? 제가 동그라미 쳤었죠. 그래서 누구예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자, 이 자들이에요. 그렇죠. 승인권자는 누구였을까요? 국장, 도지사. 요게 이제 기본 스텝이에요. 요렇게. 광역도시계획은 요렇게 이제, 지정권자, 수립권자, 승인권자. 이렇게 나눠서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시험 가까우면 사람 정리 좀 해주세요. 막 다 이러거든요. 사람이요. 예, 막 헷갈리니까 사람 때문에 사람 외우다 끝나는 거죠. 이제 지정권자는 국장, 도지사고요. 수립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그리고 승인권자는 국장하고 도지사가 됩니다. 자, 이제 절차를 보시면 기공의 협심, 승공 우리 이렇게 외웠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초조사가 있어요. 기초조사,
두 번째는 이제 공청회가 있고요. 공청회예요. 세 번째는 이제 의견 청취. 네 번째는 이제 협의. 자, 심의, 승인. 그렇죠. 공고, 열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서도 외우셔야 되는데, 기공의 협심 승공. 이렇게 좀 외우세요. 자, 기공의 협심 승공이에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기공의. 기공하다가 협심증 왔다.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협심 승공. 자, 기공의 협심 승공인데요. 이렇게 배를 가르는 거죠. 이렇게.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 기공의까지 나눠서 위에 단계가 뭐예요? 위에 단계가 여기까지가 수립 단계입니다. 여기까지가 수립이고요. 아래 단계가 승인 단계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위에까지가 수립이고 이제 아래 단계가 이제 승인입니다. 그러면 위에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주인공들이 누구냐? 지금 수립권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기초조사합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마찬가지예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합니다. 그리고 의견 청취도 마찬가지인데 의견 청취는 누가 하느냐?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의견 청취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 처음부터 볼게요. 그리고 이제 협의 과정이 있죠. 협의는 여기는 이제 승인 단계인데 승인은 국장하고 도지사죠. 그럼 주인공들이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국장이 있고요. 이때부터는 주인공이 이제 도지사로 바뀐다. 국장하고 도지사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단계에서요. 요즘 잘 때 가끔 어깨가 아픈 날이 있어요. 어깨가. 그러면 내가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왜 어깨가 아프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 많이 지웠구나. 그런 날은 좀 아파요. 네. 필기 많이 하고 그러면. 네. 자, 그래서 이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여기까지 수립 주인공이었고, 승인으로 오면서 국장하고 도지사인데요. 기초조사 먼저 볼게요. 지금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이거였죠. 두 개의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개의 도시를 땅콩 모양으로 묶는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묶기 전에, 묶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기초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인구가 얼마냐.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 잘 살아? 뭐 반발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뭐 이런 것들 현상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두 지역이 절대로 합칠 수 없는 어떤 지역 감정들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거 묶으면 좀 곤란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나 경제나 어떤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묶을만 하다. 그러면 이제 묶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공청회예요. 공청회라고 하는 거는 누구랑 누가 나오는 거죠? 주민과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민과 전문가 의견. 요거 생략 가능하다 그랬나요? 생략 안 돼요. 그렇죠? 요거는 생략이 불가합니다. 생략이 불가하다. 자, 그리고 공청회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14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언제 공청회 할 겁니다. 라고 해서 14일 전에 알려야 돼요. 주민분들 참여하세요. 전문가분들 참여하세요. 라고 해서 최소한 14일 전에는 공고를 해야 된다. 공청회 14일.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제가 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쓴 거예요. 안 나와요, 이거. 예, 그래서. 그리고 의견 청취 과정이 있죠. 의견은 누구의 의견을 듣겠다는 거예요? 각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가끔은 이제 여기서 그럼 국장은 누구의 의견을 들어요? 그런데 국장은 의견 안 들어요, 사실은. 주인공이라는 거고요. 그냥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의견 들어요? 시도의회 의견을 듣는 거고요. 시장하고 군수는 시군의회 의견을 들으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의회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 같은 경우에는 또 뭐예요? 30일 내, 그렇죠? 30일 내 의견 제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와요. 또 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예, 그죠. 그래서 뭐 숫자, 시험에 나오는 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14일이고, 이건 30일인데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과거에 아주 옛날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의견 청취 과정을 끝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승인 단계로 오면서 협의, 심의, 승인, 공고, 열람 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협의 같은 경우는 이제 협심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승인 단계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국장과 도지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 시도지사가 이 수립을 하게 되면 국장의 승인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는 국장의 승인을 받으라.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라.
승인을 받으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승인 단계로, 그래서 승인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협의 가시면 이제 주인공이 2명이니까 국장하고 외국부터 쓰면 도지사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심의 단계도 국장하고 도지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협의다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협의라고 하는 거는 그 행정기관끼리 이렇게 미팅하는 과정을 협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심의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는 거를 이제 심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장 같은 경우에는, 자, 누구랑 급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가 줄여서 그냥 중앙행장이라고 할게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장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다 쓸까요? 칸도 넓은데. 자, 좀 더 지우면 되죠.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줄여서 그냥 중앙행장하고 이렇게 국장은 협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장은 요 과정이 끝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하고 심의 거치는 거예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에는 행정의 달인이긴 하지만 그 지역 도시 문제에 관해서 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심의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고요. 도지사는 또 누구랑 협의를 합니까? 도지사는, 이 국장은 항상 중앙이에요. 국장은 언제나 이제 중앙끼리만 움직이는 건데, 도지사는 급이 중앙하고는 못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줄여서 그냥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지사는 급이 낮으니까, 그렇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요. 국장은 중앙끼리 어울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고요. 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국장과 도지사가 이제 승인 과정을 끝나게 되고, 이제 공고하고 열람하게 되는데, 공고하고 열람,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이제 공고하고 열람하는 거죠.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알린다라고 하는 거죠.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알린다라고 하는 건데,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고요. 아, 칭쳤어. 창피하게. 자, 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집에 가면 한마디도 안 해요. 저는 집에 가면. 예. 그래서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떠들고 나면 멍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저기 그 쉬는 시간에 이렇게 질문하러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 잘. 이게 왜냐면 저보다 말 많이 하신 분 없죠? 별로. 근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진짜 멍해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선생님한테 질문하러 가실 때도 되도록이면 점심시간에 가시거나 수업 끝나고 가시면은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막 말하다가 보면 잔상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무슨 말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듣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자, 그리고요. 자, 승인, 아무튼 공고 열람 30일 이상인데, 우리 여기 그럼 공고는 누가 하느냐? 자, 지금 시도지사, 시도지사 맞죠? 시도지사. 맞아요. 시도지사가 이제 공고하고 열람한다. 자, 그런 건데, 이것도 뭐 시험에는 관계는 없고요. 자, 그래서 요 과정, 기공의 협심 승거, 요 정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살펴봤던 게, 지난 시간에 봤던 게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봤어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정권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지정권자는 지금 광역도시계획만 나와요. 그럼 누가 등장하느냐? 일단 수립권자하고요. 그리고 승인권자가 등장합니다.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등장한다. 자, 수립권자는 누구였죠? 아까 자기 도시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의 특성이었는데, 특별시장, 자,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또는 군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이 이제 수립권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대상 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기 때문에 수립권을 할 사람들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6명이 이제 수립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승인권자는 누구냐? 아까 우리 이제 OX 문제에서도 봤는데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확정한다. 그랬죠. 본인이 바로 확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확정한다. 본인이 확정한다. 자, 그러면 시장 군수는 어떻게 되느냐? 시장 군수는 자, 도지사가 승인한다. 도지사가 승인한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그래서 수립권자, 승인권자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되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순서는 저기랑 광역도시계획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럼 또 적어볼까요? 기초조사. 자, 공청회, 의견 청취, 협의, 승인, 공고 연락.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협의, 심의, 승인, 그리고 공고 연락.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 특별시 안에 어떤 문제, 도시 계획을 세우겠다. 광역시 안에 계획을 세우겠다. 특별자치시 안에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자체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 지역 안에 있는 인구, 그리고 경제, 어떤 사회문화 현상,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요. 저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오면서 두 가지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스텝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추가가 되는 거죠. 토제, 우리 이렇게 외우기로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선생님들도 그렇게 외우세요. 자, 토지 적성평가. 토. 두 번째는 재해 취약성 분석. 이 지역에 지진이 날 확률 있어? 이 지역 뭐 무너질 거 있어? 뭐 이런 것들 재해 취약성 분석. 이 두 가지의 조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토제를 추가한다. 어느 때? 도시군 기본계획일 때 토제를 추가한다. 토제를 추가한다. 자, 됐고요. 공청회는 또 누구의 의견 듣는 거예요? 주민과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생략은 가능하다? 불가하다. 그렇죠. 요거는 생략 안 된다. 생략 안 된다. 생략 안 된다. 자, 의견 청취는 누구 의견 듣는 거예요? 각 의회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또 배를 딱 갈라요. 말이 계속 이상하지만 배를 갈라서 위에 거는 수립 단계, 밑에로 넘어오면서 승인 단계. 여기도 똑같습니다. 공청회를 할 때는 며칠 전에 14일 전에 공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의회 의견을 듣는데 의회가 뭔가 말하고 싶다면 30일 내에 의견 제시하라. 라고 해서 30일이라는 게 또 하나 붙어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주인공을 볼게요.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되는 거죠. 주인공을 보면,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내려오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제 승인 단계로 오면서 주인공이 바뀌죠. 요 사람들하고 나눠서 이제 주인공이 바뀌어요. 여기 주인공은 그럼 누구예요? 특광, 특 이렇게 되는데 요 사람들은 본인이 하고 본인이 확정한다. 그랬죠. 본인이 수립하고 본인이 확정하게 됩니다. 이 시장 군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지사. 그렇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도지사의 지금 요 승인.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자, 협의. 또 마찬가지로 또 나눠서 보시면 돼요. 협의. 이렇게 두 사람, 심의 두 사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특광, 특특하고요. 그리고 시장 군수. 자, 그리고, 도지사죠, 도지사. 이제 승인 단계니까, 특검과 도지사. 그리고 마찬가지로 심의 단계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특검 특특은 누구랑 협의할 거냐? 관계 행정기관의 장, 얘네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제가 줄여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인데 관계 행장까지만 쓸게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도지사는 또 누구랑 협의하느냐?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똑같죠. 도지사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그래서 도지사도 똑같고 특검 특특도 결국은 관계 행정하고 관계 행장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 단계로 오면서 특검 특특 같은 경우에는 자, 누구예요? 중앙하고는 못 어울리죠. 그러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렇죠? 줄여서 그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러니까 순서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지사는요, 도지사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자, 도지사도 똑같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승인 단계, 특검 특특 도지사가 이제 승인을 한다는 거고요. 이제 공고 열람 하는데, 이 공고 열람 여기는 이제 시장 군수가 되는 거죠. 시장 군수가 그렇지. 30일 이상.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그래서 30일 이상 이제 기간을 정해서 일반인에게 알린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봤던 게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그래서 여기까지 봤던 게 지난 시간에 봤던 거예요. 이제 지난 시간 리뷰를 다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뭐 다는 아니지만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었고요. 외울 게 많죠. 외울 게 많아서 이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 번째 살펴볼게. 세 번째 살펴볼 게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요. 그냥 하던 김에 절차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도시군 관리 계획.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일단 도시군 관리 계획은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수립 대상 지역이 누구랑 똑같죠? 도시군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니까 수립 대상 지역이 똑같다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필요할 때마다 부분시 수립하게 되는 거, 수립을 했었고요. 그리고 타당성 검토가 있었다. 뭐 그런 것들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성을 띈다. 구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부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뭐 그런 것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사 순서를 좀 보면은요. 우선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 여태까지는 수립하고 승인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좀 바꿔요. 수립이라는 말 대신에 입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입안. 그리고 승인이란 말 대신에 결정이란 말을 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만 행정 절차를 구별하기 위해서 수립 대신에 입안으로 그리고 승인 대신에 결정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누구냐? 자, 입안권자 국장하고요. 교통정보 장관, 시도지사, 교서, 그리고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정은 또 누가 하느냐? 국장이 입안한 거는 이제 국장이 하겠죠.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가 이제 결정하고요. 여기에 대도시시장이 하나 붙어요. 자, 그리고 시장 군수가 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뭐냐면 시장 군수는 어떤 것에 대해서만 입안할 수 있느냐?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만 입안할 수가 있어요. 아까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아파트 단지 여러 개 들어올 수 있고 초중고 들어가고 뭐 근생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의 단지 컴플렉스 만드는 거 있죠. 좀 약간 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만 시장 군수는 입안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해서만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는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갑자기 대도시장은 뭡니까? 대도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그 시의 시장을 대도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원이나 안양 뭐 이런 사람들 크죠. 거기 수원시나 안양시는 인구 굉장히 많잖아요. 자, 이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도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결정권자의 대도시장이 갑자기 들어갔다는 거. 이건 뭐냐면 원래 뜻은 이게 지금 이렇게 쓴 게 법 조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정권자에는 이게 결정을 하려면 대도시장도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입안권자의 법 조문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냥 결정권자에만 뜬금없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입법상 불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빼먹었다는 거예요. 빼먹었어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대도시장은 자기가 원래 입안하고 자기가 결정한다. 근데 법조문에 없는 걸 제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있어요. 원래 있는데 법조문에 안 나와서 안 쓰는 거예요. 안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도시장은 자기가 입안한 거 자기가 결정한다는 소리예요. 다 자기가 입안하고 자기가 결정한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장 여기 뜬금없이 하나가 들어왔다. 뭐 이런 거고요. 자, 지금 마찬가지로 순서를 한번 볼게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네, 거의 똑같아요. 기초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청회를 일단 적어볼게요. 공청회. 그리고 의견 청취. 자, 일단 순서가 거의 유사하죠. 저기 도시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기공의 협심 승공이었는데 여기는 일단 기초조사, 의견청취, 협의심의, 결정고시, 연락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80% 유사해요. 유사한데 여기 일단 공청회를 제가 적어놨는데 공청회가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없어요. 이 공청회가 왜 없느냐? 이 공청회라고 하는 거는 주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부분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는 전문가가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가 아예 빠져버립니다. 공청회가 빠져버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의견 청취가 들어왔어요. 여기 의견 청취는 이거는 이제 주민하고 의회 의견을 듣는다. 주민과 의회 의견을 듣는 과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공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공람이라는 게 이제 가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공람. 교재에는 없어요. 우리 교재는 없는 것 같은데. 자, 이 공람은 뭐냐면 공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공람이 혹시 나오면 자, 공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생략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되고요. 기초조사 먼저 볼게요. 그래서 순서가 기초조사, 의견청취, 협의심의, 결정고시, 연락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초조사 하기 전에 자, 여기 또 마찬가지로 또 배를 갈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위에는 입안 그리고 밑에는 결정 이렇게 나눕니다. 입안과 결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입안과 결정. 자, 그러면 기초조사 먼저 볼게요. 똑같아요. 저거랑. 이거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을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대해서 인구,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 현상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할 거란 말이에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현상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더 붙는 거죠. 얘랑 달라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이런 게 들어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하나가 더 붙어요. 하나가 더 붙어서 자,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그리고 환경성 검토 해서 토재환이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포함 기초조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공청회는 없다 그랬죠. 그리고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는데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거치는 것이고요. 공람이라는 절차가, 공람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데 생략도 가능하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안권자 이렇게 아까 주인공으로 갈랐는데 이렇게 나눠서 지금 위에는 주인공이 누구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됩니다. 조심하실 건 시장 군수는 어떤 것만 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해서만 시장 군수가 입안한다. 마찬가지로 이제 의견 청취를 보면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이렇게 입안한다. 결정을 보시면 결정은 이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그리고 대도시장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주인공이 이제 바뀌어서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수립한 것을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해서 시장 군수는 결정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시도지사급에 여기 대도시장이 하나가 들어가죠. 대도시시장이 여기 추가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인공이 이제부터는 결정 단계에서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장 군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장 군수는 일단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해서만 이제 그 입안하고 결정하는 거니까 얘는 논외로 빠지는 것이고요. 자, 협의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협의 단계는 일단 크게 국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 시장. 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의 경우에는 누구랑 협의해요? 끝발 제일 좋은 애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렇죠?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장하고 협의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누구랑 협의합니까? 자, 그렇죠. 얘네들은 행정기관의 장. 자,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자, 그리고 심의를 보시면 심의도 마찬가지예요. 2명인 거죠. 자, 국장하고요. 자, 시도지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국장은 자 누구한테 심의를 받는 거예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누구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렇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시도지사가 나왔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여기 대도시장 빠졌네. 지금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여기서 조심할 거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자,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여태까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였죠. 근데 얘만 시도도시계획위원회예요. 물론 이것도 바뀔 수가 있어요.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은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자, 그리고 결정고시가 있는데 이 결정고시는 뭐냐?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구속적 계획이었잖아요. 구속적 행정계획이죠. 그러니까 자, 뭘 결정하고 뭘 알림으로써 국민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결정고시의 문제인데 지형도면의 고시를 말합니다. 지형도면의 고시. 자,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부터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행정, 효력을 미친다. 지형도면의 고시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지도예요.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산이 이렇게 있어요. 뭐 산이 있고 여기 예를 들어서 뭐 공원이 있고 뭐 여기 아파트 단지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지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는 것들. 알리면은 이때부터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이 국민들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고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건 일반 국민에게 알린다라고 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구속력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거. 지형도, 우리 공법에서는 일순환 하신 분들은 이제 감이 오실 텐데, 다 다음 날에 했어요. 어떤 행정 효력이 국민에게 효력을 미치면 그 다음 날인데, 이 지형도면의 고시는 아니에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그때부터 바로 일반 국민에게 행정 효력이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속력을 미치는데, 지형도면의 고시에는 고시한 때부터, 바로 그때부터 이제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열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국민에게 다 알리는 거죠. 자,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데 이거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기간 제한 없어요. 저기 아까 도시군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30일 이상이라고 하는 기간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한테 직접 행정 효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간 제한을 아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열람은 누가 하느냐?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에서 특광특특이 알린다. 자, 이렇게 이 정도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그 진행 순서예요. 입안권자, 결정권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좀 쉬셔야 되나요? 네, 잠깐 쉬고 그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